2022년 8월 23일 갑작스러운 응급사직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렵게 제 퇴사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이 비행합시다. 퇴사를 검색하고 오셨거나 아니면 퇴사가 고민이 되어서 오셨거나 간호사를 하고 싶은데 또는 간호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간호사가 내 적성에 맞을까 싶어서 검색하고 들어오셨다면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4년제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휴학을 한번 했었고요. 휴학을 한번 하고 어렵게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도 지금까지 간호사가 내 적성에 맞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졸업은 하시고요. 졸업을 해야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이 면허증 하나가 엄청 큰 나의 보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을 했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 종합병원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1개월 동안 배우는 단계가 있는데요. 1개월 동안 프리셉터 선생님께 옆에 따라다니면서 간호 지식, 실무적인 그런 것도 다 배우고 그리고 독립을 하기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퇴사를 하고 며칠 쉬다가 저한테 아는 간호사 누나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보건소 요즘 코로나 업무 많이 뽑더라. 그 말 듣고 바로 보건소를 찾아봤죠. 거리가 1시간 거리인데 급여가 꽤 괜찮습니다. 300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도 어렵지 않고요. 몇 개월 하다가 지원했던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합격으로 모집이 되었는데 올 수 있냐? 안녕하세요. 간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합격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심한 거거든요. 네. 네. 내과 1순위, 내과 2순위, 3순위 어디 할까요? 상순이 그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달부터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건소는 인수인계를 하고 절차를 밟고 나왔습니다. 2개월 동안 대학병원도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프리셉터 선생님께 배우고 그 다음에 2개월 뒤에는 독립해서 내 환자는 내가, 그러니까 1번 방, 2번 방이 있으면 거기 환자는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의사랑 컨택도 하고요. 2개월 딱 2개월 채우고 나왔어요. 독립이 다가올수록 그 불안감은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단순히 불안해서 나왔냐? 그건 아니고요. 퇴사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대학병원에서 2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했어요. 3교대는 저한테 큰 힘든 부분이 아니었어요. 3교대는 할만했는데 2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저는 좀 꼼꼼하게 내 환자를 EMR로 다 체크를 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다른 선생님 업무도 도와드리고 내일 하기도 바쁩니다. 내일 하기도 바빠요.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거는 일상이에요. 환자가 몰려오고 환자를 내가 받고 있다가 퇴근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고 가는 거는 일상인데 그게 1년차, 2년차 선생님들을 봐도 똑같은 거예요. 1년차 선생님들을 보면 혼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늘 1년차, 2년차가 되어도 긴장 속에서 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간호사 말고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여기 더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수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내일 출근 못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최소 한 달이라도 미리 예고를 하고 사직을 해야 근무에 지장이 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응급사직을 해버리면 뭐 좋은 소리 못 듣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병원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무조건 잡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냐.
잘할 수 있을 거야. 원래 처음에 다 그래. 누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 힘들게 한 선생님이 있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처음부터 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엄청 잘하고 싶어가지고 출근하기 한 1시간 전부터 공부하고, 그리고 2시간 일찍 출근해요. 2시간 일찍 출근해서 1시간은 환자 보고 1시간은 뭐 물품 카운트, 다른 선생님이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가요. 그리고 실수하면은 좀 큰일, 환자분들에게 큰 해가 가니까 항상 긴장 속에 살아요.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만둔다고 말하면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병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하고, 아깝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다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잖아요.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누가 퇴사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바로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저한테까지, 친구에게까지 물어본 거는 엄청 고민을 하고 또 하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 가족한테 물어보면 다 퇴사하지 말라고. 이때까지 4년 동안 배웠는데 너무 아깝지 않냐고. 그것도 큰 대학병원까지 가서 힘들게 들어갔는데 면접까지 보고 경쟁률 뚫어가면서 어렵게 들어갔는데 왜 나오려고 하냐. 1년 뒤면은 괜찮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다. 그래서 퇴사를 마음 먹으셨다면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퇴사를 하셔야 되고요. 퇴사하고 나서 어떻게 살지 너무 고민이 많고 그게 더 힘들 것 같다. 그럼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면서 버티다 보면은 조금 더 나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나 퇴사할래, 퇴사할 거야 라고 말하면 10명 중에 9명은 하지 말라고. 그리고 퇴사하고 나면은 한심하게 보거나 그것도 못 버텨가지고 다 하는 건데,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까운 분들은 가까우니까 더 걱정을 해서 그런 거예요. 힘들게 들어갔고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버텨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고, 결정은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결정을 본인이 하시면 되고, 신규들은 공부할 시간이 있죠. 물론 있는데 공부할 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게 돼요. 근데 3시간, 2-3시간 정도 오버타임 하고, 공부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사실상 개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거는 뭐 원래 예상을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술도 잘 못 마셔요. 술 마시면 다음날 엄청 힘들고 환자분들에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술도 저는 그때 거의 안 마셨습니다. 진짜 맥주가 땡기는 날 1캔 정도 먹고요. 그렇게 하면서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해도 한 달에 거의 5kg가 빠졌어요. 그만큼 많이 뛰어다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때는 갑자기 살이 어떻게 그렇게 빠졌나 몰라. 지금은 막 찌고 있지만요. 네, 또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갈 때 막 울면서 가거나, 그리고 지하철에서 혼자 흐느끼면서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일을 하다가 제가 업무를 다 못 쳐내면 갑자기 아무 얘기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가 막 들어오고 환자도 오고 하니까 막 앞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오고요. 근데 그게 퇴근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동작 장면이 막 끊겨서 보이기도 하고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지고 우울증인 것 같았어요. 내가 진짜 그만둬야겠다. 그 뉴스에서나 나오는 간호사들 안 좋은 소식 있잖아요. 그게 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느니 그만둬서 다른 일 찾아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퇴사가 쉽지만 않습니다. 근데 퇴사하고 싶다고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퇴사해라 좋다. 전 지금 후회 없거든요.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퇴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아무래도 퇴사하고 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당장 돈벌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고민이 제일 크실 건데요. 간호학과 특성상 전문직이니까 간호학과만을 준비해왔고 나는 간호사만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했으니까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임상을 탈출하고도 할 게 없어서 돈벌이 때문에 다시 병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은 뭐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다른 거를 시도해 본다는 게 간호사들한테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간호사가 되게 길이 많은 건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못 찾아서 또는 알지만 찾아가기가 힘든 거고요. 봐봐! 왔어? 저처럼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으시거나 정말 간호사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힘들어서 못 버틸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길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인생 길잖아요. 뭐 1년, 2년 쉬어가도 크게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쉬어가도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퇴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남 따라서 퇴사를 하거나 퇴사를 해서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만 안고 퇴사하는 분들이 좀 걱정이에요. 그런 경우 아니면 조금 쉬어가도 되겠다. 그리고 병원은 전국 어디에나 가도 병원 다 있습니다. 근데 퇴사하고 다른 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 진짜 간호사 이제 다시는 안 한다. 병원 안 들어간다. 이 마인드로 그만두셔야 돼요. 할 거 없으면 다시 간호사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저도 뭐 하나 잡히면 뭐 하나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거 끝까지 해보려고 하고 진짜 저는 끝까지 그런 벼랑 끝에 서본 느낌이어서 뭐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돈이 되는 건 아니면 또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막 끝장을 보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른 길도 생기고 퇴사를 하고 다시 보건소에서 긴급 채용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건소에 가게 됐고요. 보건소 다니면서 계속 하고 싶은 일을 찾았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블로그입니다. 보건소는 9시부터 6시까지 야간이 없으니까 퇴근하고 나서 블로그도 쓰고 식비도 되게 많이 빠졌어요. 데이트도 하고 하면서 자취도 하다 보니까 식비가 한 달에 거의 100 가까이 나갔어요. 블로그를 식비를 아끼려고 시작했는데 너무 괜찮고 수익도 되고 흥미를 붙여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마케팅 일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밌는 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시면 되시고 하다 보면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돈이 되는 일을 합니다. 돈이 되는 일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저거 나 남들보다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만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늘 먼저 해보고 부딪혀보고 몸으로 느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저는 퇴사를 해도 안 해도 후회할 것 같다. 퇴사를 하는 게 낫겠죠. 제가 이번에 퇴사를 못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후회될 것 같아서 근데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그걸 따라서 쭉 가시고요. 그래서 그 오는 기회 하나하나를 다 잡았던 것 같아요. 퇴사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방향 그리고 가치관도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퇴사하고 이거 해야지 했던 게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퇴사할 당시에는 저는 무계획이었습니다. 계획 없었어요. 막연하게 뭐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 생각이 달라져서 더 뚜렷하게 그렇게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